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훈 전문 변호사 이효숙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에서 네 번째로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되는 핵심 비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3화에서 경찰 공무원 분들에 대한 영상을 했는데 그 영상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제작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부분만 따로 제작을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소방관 분들이 좀 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중복이 되지만 따로 제작을 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위에 동료나 선배, 후배 이런 분들께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편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중요한 점이 있어서 시작 부분에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 신청하실 때 산재 전문이라고 하는 노무사나 노무법인 아니면 산재 전문이라고 하는 변호사님들을 많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실 때 산재에서 인정된 사례나 산재에서 인정된 판례 이런 걸 막 붙여서 제출을 하시는 거를 제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할 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깝냐? 산재랑 보훈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판단 기준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재 전문이다 라고 해서 보훈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의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왜 다른지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산재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 근로자신가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하시는 거고 나중에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산재랑 보훈이랑 왜 다르냐? 산재는 산재를 인정해서 그 근로자에게 보상금이나 이런 게 나가게 되면 그 산재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제공한 사업주나 사업장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에게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상이 뭐냐면 근로자에게 돈을 주고 근로자를 대신해서 그 원인이 된 비용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훈은 어떻습니까? 100%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돼서 보상금을 받으시면 그 재원이 뭐라고요? 바로 국민 세금입니다. 산재는 인정해주는 게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부담이 없어요. 왜냐? 사업주에게 구상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근로자를 점점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산재는 좀 관대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고 보호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산재는 산재 전문에게 보훈은 보훈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가지고 꼭 제대로 된 신청을 하시고 비해당 판정을 받으시면 꼭 행정소송도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퇴직 6개월 전 되신 분들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이미 퇴직을 해서 내가 한번 비해당을 받았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게 아니고 재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지금 이 영상에 그 위에 보시면 보훈법률사무소 연락처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로 연락을 하셔서 빨리 저랑 재신청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해당 받으신 지 90일이 안 지나신 분들도 빨리 저에게 연락하셔서 행정소송 진행하시는 게 낫고요. 소방공무원분들 장비 같은 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호스 같은 것도 들고 아니면 환자 이송하면서 어깨 같은 데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교대 근무하니까 내가 아프다고 빠지면 동료들이 힘들어지고 상사 눈치도 보이고 아이고 이 정도로 병원에 가나 하고 참는단 말이에요. 또 몇 년 뒤에 근무를 하시다 보면 어깨 같은 데 많이 쓰시기 때문에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CT, MRI 찍고 진단받고 수술하시는데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이 여기를 열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너덜너덜 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적으시겠어요? 열어보니까 너덜너덜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결국에는 그 의무 기록을 가지고 국가유공자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해당 됩니다. 왜? 단 한 번의 사고로 발생한 게 아니고 어떤 이유인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여러 번의 부상이 누적돼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이 나오세요. 그래서 다치거나 아플 때
바로 꼭 병원에 가시고 그 의무 기록을 가지고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나중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국가보훈부에서 공무원 연금공단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여러분들이 공무상 요양 승인 받을 때 제출했던 자료들을 다 보훈부로 보내주게 돼요. 근데 아까 예에서 어떻게 하셨죠? 1차, 2차 때 병원 안 갔어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안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자료만 있죠. 그러면 마지막 자료만 오게 되겠죠. 마지막 자료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너덜너덜했다.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청구권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아플 때마다 꼭 귀찮아도 받으시길 바라고, 만약에 불승인이 된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퇴직하시고 나서 다쳤던 부위가 장애가 남으면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장애연금도 아까 말씀드린 앞에 1차, 2차 때 공무상 요양 승인 자료가 없고 마지막 자료만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불승인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치거나 아플 때 꼭 바로 병원에 가시고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하시고, 그리고 불승인 되면 행정소송 저한테 의뢰해서 꼭 진행을 하시고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도 저에게 의뢰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소방공무원으로 20년, 30년, 40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거나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러면 내가 20년, 30년, 40년 근무하면서 했던 모든 행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나는 국가유공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읽어드릴게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의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 방지,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행위, 화재, 재난, 재해 또는 위험, 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19 상황실에서 지령받고 출동하잖아요. 그 취객을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근데 그 취객이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소방관 구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구타 말리다가 어깨도 다치시고 뭐 얼굴도 다치시고, 당연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나는 이때 다친 거니까 국가유공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읽어드렸어요? 위험, 위급한 상황에서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취객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 위험, 위급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취객 이송 이렇게만 여러분 부상경에 되어 있으면 국가유공자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 자료가 나중에 퇴직하시고 나서 신청하시면 연금공단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객 이송, 네 글자만 딱 써 있다니까요. 그러면 국가유공자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단계에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저랑 같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훈 전문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내용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이제 막 임용이 되셨거나 경력이 5년차 미만이시다, 이런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임용되기 전 의무기록 영상자료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제 유튜브 1화에 군대 가기 전 꼭 해야 할 일 여기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왜 해야 되는지 나오니까 1화를 꼭 시청해 주시고, 경력이 4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뭘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했던 자료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승인 받았던 자료 있으시면 해당 소방서나 공무원 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 공무원 연금공단에 자료 없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서에 자료 없는 경우도 많고요.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전자정보가 언제 시작됐나요? 2004년경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자료가 온 나라에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2004년 이전 자료는 전자정보 되기 전이니까 종이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종이로 된 자료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록 보존 연한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력이
40년, 30년, 20년 되셨으면 그 전에 자료 없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어서 인정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꼭 정보공개 청구해서 미리 갖고 계시고, 또 뭘 하셔야 되냐면 경찰병원은 1990년대 자료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분들은 경찰병원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요. 근데 소방공무원분들, 소방공무원을 위한 소방병원 아직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녔던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무보관기간이 10년입니다. 영상자료, CT, MRI, 엑스레이 이거는 또 의무보관기간이 5년이에요. 더 짧죠. 그러니까 빨리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발급받아서 갖고 계시고요. 종이로도 갖고 계시고, 이거 스캔해서 컴퓨터나 USB 이런 데 꼭 보관해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상 요양승인 불승인 되신 분들 있잖아요. 불승인 돼서 만약에 내가 행정소송을 했다. 그러면 그 행정소송 자료 있잖아요. 그 소송 기록도 법원에서 의무보관 기한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발급을 받아 놓으시고, 혹시 법원에 10년이 지나서 없다 그러면 당시 그 소송을 맡아주셨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연락을 하셔서 혹시라도 갖고 계신지 여쭤보시고, 있다 하면 그걸 꼭 복사해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 알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다 그러면 최후로 판결문이라도 발급을 받아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영구 보관이라서 그때 당시 소송했던 법원에 가시면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이라도 받아 놓으시고 꼭 본인 자료를 본인이 잘 확보해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찰 공무원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했는데 나라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잘 챙기셔야 돼요. 그나마 이제 그 소방청에서는 신청을 도와주는 그런 부서를 만드셔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청하실 때 그 부서에 연락해서 꼭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조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네이버나 구글에 보훈법률사무소 검색하셔서 저를 찾아오시길 바라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궁금한 점 물어보시고 꼭 퇴직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꼭 그동안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했던 자료들, 의무기록, 영상자료 발급받아서 갖고 계시길 바라고요. 경력이 5년 미만이신 분들은 꼭 1화를 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임용되기 전 의무기록, 영상자료 확보해서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면서 희생과 봉사하신 것에 대한 보상을 꼭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잘 받으시기 바라고, 경찰 공무원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어디서도 지금 들으실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얘기해주는 유튜브나 블로그 거의 못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편들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더니 저를 아끼는 지인분들이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올린 정보들 다 돈 받고 팔아야 되는 정보인데 그거를 왜 수익도 안 나는 유튜브에 그 공짜로 올리느냐, 그래서 먹고 살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공무원분들 편이랑 중복되니까 그거 보세요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약간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소방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주위에 선배, 후배, 동료분들한테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좀 이걸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정보 말고도 또 다른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유튜브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되는 핵심 비법,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